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한 동영상이, 그죠? 녹음이 좀 볼륨이 너무 낮아서 불편하실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으면, 들리는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동영상을 다시 좀 촬영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럼 당연히 제가 동영상을 찍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드려야 되는데, 또 그런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동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사실 장비가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구입한 장비는 이거 마이크 12,000원짜리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쓰는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고, 휴대폰도 별로 비싼 거 아니에요. 점검을 좀 해봤는데 마이크의 스위치가 약간 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찍은 몇 개의 동영상이 볼륨이 지난번에 안 들어간 적도 있었고, 지금 앞으로 올릴 영상도 사실은 다시 점검해 보니까 그 스위치 때문에 볼륨이 너무 낮게 녹음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볼륨 스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지금 영상은 충분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20개인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선행학습, 심화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 보신 분일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물론 지금 이 영상도 보시고 계실 수 있는데 그 답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은 앞에 거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목적이 학생의 실력 향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드린 것이고, 선행학습을 할 때에는 선행학습을 할 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력 향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찾아보세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중학교 때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도 선행을 많이 하니까, 일단은 결국 초등학교 때 선행을 하는 것도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게 좀 밑으로 내려오고, 고등학교 때 게 중학교 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 많은 양을 걱정해서 어떤 일부 난이도의, 좀 낮은 난이도의 문제, 조금 중난이도의 문제를 중학교 때 미리 좀 소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성적이 70점에가 선행학습을 해서 100점이 되고 90점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실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하세요라는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이용해서 우리 선행학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선행학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교육 과정이, 예를 들어서 초 5, 초 6,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중등도 1학기, 2학기 이렇게 임의로 수학을 전공하시거나 어떤 교육계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나누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여 임의로 나눠놓은 거죠.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때의 기준은 뭘까요? 한 반에 모르겠어요.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네에는 중학교에 한 30명 정도 있어요. 30명 정도의 수준은 극상부터
극하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임의로 나눌 때에 극상에 맞출 수 있어요? 극하에 맞춰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평균적인 학생이 열심히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평균적인 학생이 열심히 했을 때에 잘 하게 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임의로 분량과 난이도를 맞추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학생에게 난이도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극상 혹은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조금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좀 쉬울 수 있고, 조금 부족한 학생에게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30명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이상 이런 방식이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학생은 분명히 더 빠른 진도와 더 난이도 있는 거를 다루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보다 좀 빨리 다른 학년 거를 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평균적인 학생이 선행학습까지의 그 선행학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지 않는 학생이 하고 있다면 현행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행학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혹은 생각해보니까 아이의 실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것도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후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초등학생들. 지나온 과정을 복습한다. 후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 과정을 임의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앞서서 공부하면 선행학습이라고 부르고, 이거 잘못된 거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현행학습하고 있으면, 또 남들 현행학습하고 있으면 선행학습하고 있는데 나는 현행학습하고 있는데 막 비교해보니까,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번 찍었던 영상을 다시 찍으니까 그 내용이 또 생각나서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선행학습, 현행학습, 후행학습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그냥 임의로, 이거 역시 임의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모든 용어를 합쳐서 말할 수 있는 학습이 맞춤학습이에요. 우리가 교육,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어떤 형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과외죠, 과외. 그래서 과외가 비싼 거고, 이 과외가 왜 비싸냐? 맞추어 줄 수 있잖아요. 학생의 수준에, 여건에, 수준에, 혹은 실력에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거죠. 맞춤 학습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 학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전 오케이죠. 실력이 좋은 학생이 6학년이라고 칩시다.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걸 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을 하고 있는, 좀 많이 선행을 하는 거는 맞지만 결국 맞춤 학습인 거예요. 이 학생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수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엄마의 의지로 막 끌고 가서 애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6학년이 고1 거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교육은 반대입니다. 맞춤 학습이 아닌 거죠. 과거에 우리가 천재라고 불렀었던 어머님들 세대에서 알고 있는, 지금 20대 중후반일 수도 있는데, 송유근이라는 학생이 있었죠. 천재 같은 학생이라고 막 대서 막 뉴스에 엄청 나왔죠. 그 학생이 6학년 때 대학 수학을 했다고 했죠. 선행학습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 학생은 영재였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한 게 아니라 맞춤학습으로 대학 수학을 하는 거예요. 대학 미적분학을 했었던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맞춤학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드린 말씀은 결국에 맞춤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맞춤 학습. 실력이 없어서 현행 수업만, 현행 학습만 해도 벅찬 아이에게 남들이 하니까 선행 학습을 시키는 것을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죠? 뭐 그 말씀만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맞춤 학습하라고. 우리 아이는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최상위 1품 A급 수학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도 그걸 풀려야지. 기계적으로 개념 수업 후에 유형 수업을, 유형 문제집을 풀고 유형 문제집을 푼 다음에 심화 문제집 풀고 이런 기계적으로 하는 이런, 그죠? 맞춤 학습이 아닌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맞춤 학습이 아니니까. 개념 학습을 했으면, 그죠? 개념 학습이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진짜 개념이 잘 되어 있다면 유형을 하고요. 유형이 잘 되어서 소화가 잘 된 게 확인해야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근데 개념책 봤으니까 여기를 막 틀린 문제 막 수두룩한데, 기계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데 시간도 염두에 둘 필요가 별로 없어요. 유형 해야 돼. 유형 풀었는데 모르는 게 많지만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러면서 기계식으로 막 시간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맞춤 학습이 아니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알려드렸던 내용은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채널을 할 수 없어요. 왜? 애석이 아니라 다행? 그냥 제가 중2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중2 아들이 실력이 조금 아주 나쁘지 않은 관계로 선행학습을 할 만한 수준은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저희 아들도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느냐? 맞춤학습이니까. 선행을 할 만큼 현행의 실력이 충분하고, 그죠? 현행학습을 충분히 심화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고등학교에 많은 물량, 많은 문제들을 조금 소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1, 20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절대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죠?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정말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제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은 거고, 앞으로 주된 만약 이런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에 말씀드리는 내용도 결국 핵심은 이 맞춤 학습이라는 것에 제가 맞춤 학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말씀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혹시 이 원장은 이 선생은 이 유튜버는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이 좀 잘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 영상이 오늘 그것을 보완하는 영상으로 찍은 거니까 보셨던 분은 이미 아시는 영상일 거고, 좀 구독 막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좀 부족한 그 볼륨이나 이런 것에 좀 미숙했던 점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 점검 열심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좋은 내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